안녕하세요. 회복의 열망과 배움의 열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한걸음 회복교실 담임선생님 황쌤입니다. 오늘 드디어 10강입니다. 저희가 계획한 마지막 강의입니다. 아쉽죠? 네, 저는 많이 아쉽습니다. 물론 또 다른 강의로 여러분과 만나게 될 텐데 이번 한걸음 회복교실은 10강으로 일단 마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여러분 무엇일까요? 철학은 어떻게 회복의 무기가 되는가 라고 하는 주제로 삼아봤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베스트셀러 책에서 저희가 따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회복을 위해서는 가장 근본이 되는 신념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회복은 변태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어요. 회복이 그렇게 변화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신념이 변하지 않으면 생각이나 행동이 변화하기는 매우 더디고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맞이하는 작은 것 하나하나 철학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 철학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신념을 이루기 때문에 술을 안 드시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려면 새로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신념을 익히셔야 됩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회복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어요. 오늘 13가지의 회복 철학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겁니다. 회복에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되는 거를 몇 개만 뽑아 본 거예요. 자, 첫 번째 정직하자입니다. 왜 정직해야 되나요? 정직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사회에서 함께 일하지 않습니다. 즉 정직하지 못하면 사회에서 고립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술 먹는 이유 중에 굉장히 큰 이유가 뭐예요? 외로움이죠. 작은 것도 정직하려고 무척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겸손하자. 따라서 해보세요. 뭐라고요? 우리가 겸손하자라고 하는 거는 고개를 숙이고 다녀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부족한 걸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인내하자. 따라서 해보세요. 뭐라고요? 왜 인내해야 할까요? 우리는 사실 가장 안 되는 게 인내예요. 그래서 인내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계속 충동적으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분명히 재발의 위험성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회복을 하는 동안 고통이 많이 올 거예요. 전에는 고통이 와도 그냥 한잔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말았는데 한잔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고통을 온전히 맨 정신으로 그거를 다 받아 안아야 되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한 고통들을 내가 겪고 있다면 내가 회복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인내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책임 있는 사랑과 관심을 갖자. 상대방의 회복이 곧 나의 회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와 함께 회복하는 동료가 회복하는데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결국은 나의 회복을 그분이 나를 도와줄 거예요. 즉 서로가 회복을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을 때 회복이 훨씬 더 힘이 생기고 가능해집니다. 그런 공동체성을 잘 가지시고 책임 있는 사랑과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용서하자. 또 따라서 해보세요. 용서하자. 예. 원망이 있으시니까 그게 술입니다. 원망이 10 있으면 술로 10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속에 있는 원망을 어떻게든 없애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전에 술 마실 때만 해도 나에게 이상한 눈빛으로 나를 봤어? 나에게 이상한 소리 했어? 나를 힘들게 했어? 너 두고 봐. 이랬죠. 그게 술 마실 때의 철학입니다. 그렇지만 회복하시는 분의 철학은 용서를 밥 먹듯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용서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자. 10명이 있어요. 다 서로가 이해받고 싶어 해요. 누가 먼저? 내가 먼저 이해받고 싶어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구도 이해받지 못하고 그냥 지낼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먼저 이해를 해주고 그리고 내가 이해를 받는다고 하면 서로가 이해를 주고받을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이해해주는 그런 태도를 또 그런 철학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7번째입니다. 감사하자입니다. 뭐라고요? 시작! 왜 그럴까요? 내 마음에 감사함이 점점 줄어들면 나는 회복이 멈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틀림없어요. 자꾸 원망이 먼저 생각나고 자꾸 불편함이 먼저 생각나고 감사는 자꾸 후순위가 되어진다? 네, 회복이 멈춘 겁니다. 그럴 때는 다시 자신을 점검해 보시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8번째, 거저 얻는 것은 없다. 시작! 이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공짜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공짜 좋아하면 어떻게 돼요? 네, 엉덩이에서는 공짜가 올수록 회복은 더뎌지게 됩니다. 누군가가 뭔가 공짜를 제공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받지 마시던지 아니면 충분한 대가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공짜는 없습니다. 확실하셔야 돼요. 9번째, 그렇게 된 것처럼 행동하자. 뭐라고요? 그렇게 된 것처럼 행동하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올바른 행동들을 해보면 왜 그동안 내가 행동했던 게 그릇됐는지를 알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건강한 사람이고 싶으세요? 그러면 건강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하나요? 네, 아침마다 조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무언가를 잘하기를 바랬던 또 나에겐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착각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해보세요. 마치 내가 건강한 사람인 것처럼 회복을 잘하고 있는 사람처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동안 회복을 잘못했구나 이런 걸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렵지만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10번째, 나의 행동에 책임을 진다. 중독의 굉장히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무책임한 거예요. 나의 무책임한 행동은 그게 하나하나가 다 술로 갑니다. 그런 중독 행동을 멈추기 위해서는 항상 책임 있는 행동하려고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자, 11번째입니다. 요구할 때는 신중하자. 뭐라고요? 따라서 해보세요. 시작! 뭔가 달라고 할 때는 빨리빨리 얘기하죠. 그렇지만 또 뭔가를 할 때는 괜히 느리게 합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행동은 좀 빨리빨리 하시고요. 다른 사람에게 요구를 할 때는 생각을 한 번, 두 번, 세 번 곱씹으세요. 왜냐하면 내가 그거를 요구하고 그거를 달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는 혹시 피해는 없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또 내가 그거를 해달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행동은 빠르게 하고 말은 천천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12번째입니다. 깨닫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다. 시작! 깨닫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행동들 작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내가 왜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에 집중하고 있는 것 시간은 몇 시인지 어느 곳에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깨닫는 작업들 이게 바로 나를 살아있게 합니다. 왜냐하면 깨어있지 않으면요 금방 다시 중독 행동으로 또는 재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들이 술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3번째입니다. 제 시간 따라서 해보세요. 제 시간, 제 역할, 제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지킬 때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편할 때 시간 지키고 내가 편하는 일만 하고 내가 편한 곳에 그냥 던져놓고 오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서로가 갈등이 유발되죠. 우리가 같이 약속한 시간은 철저하게 지키시고요. 우리가 하기로 한 거는 철저하게 지키시고요. 우리가 정한 장소는 꼭 내가 썼으면 그 자리에 갖다 놓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쓸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거를 철저하게 지킬 때 사회적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이 13가지 말고도 여러분 많이 있을 거예요. 나만의 철학들을 한번 정리하셔서 따라가셔도 괜찮고요. 그렇지만 이 13가지를 먼저 한번 실천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일기 쓰는 거 한번 제가 권한 적이 있는데요. 일기 쓰실 때 이 13가지의 철학들을 오늘 내가 잘 실천했는지 계속 반복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복밖에 없어요. 그리고 철학은 특히나 세뇌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내가 인지를 하셔야지 변화가 됩니다. 결국은 고위험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재발할 그 직전에 여러분들을 구출해내 줄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큰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13가지의 철학을 잊지 마시고 꼭 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로써 한걸음 회복교실 우리 회복자분들을 위한 강의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 강의가 조금이나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또 다른 주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